감자처럼 생겨서 깍 해봐야 돼. 너 딱 가잖아. 감자 딱 했을 때 그 보물처럼 느껴지는 게 막 그 황금색 막 보물 막 으아 신받다 막 넌 할 수 있어. 넌 이번에 가면 할 수 있는 거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열심히 해면 가고 초대장 줄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내가 뭐 하면 돼요? 이제 권력이에요. 이건 권력. 사모님 때부터 박사님 그걸 알려준 거예요. 관장님인데 사모님 말 잘 안 듣죠 애들. 그런 게 어딨어. 관장님 있으면 사모님 말도 잘 들어요. 왜? 권력은 내가 관장님 이걸 주시고 있지 않잖아요. 난 내가 주잖아 이걸. 이거 권력이에요 권력. 뒤에다 딱 꽂고 수업하는 거예요. 이 자식 봐라. 7살이 4세가 이렇게 반듯해? 넌 특별히 갈 수 있어. 이것만 줬는데 애가 별로 안 좋아해. 그건 뭐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 아직도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면서 한마디 더 해. 너 뭐 좋아해? 걔가 좋아하는 걸 또 찾아주고 걔 생각을 해주고 아니면 다른 애들이 좋아하면 얘를 들고 막 들었다 놨다 해서 공중에 돌려주고 막 몇 바퀴 돌려가지고 이런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씨, 나도 저거 당하고 싶다. 씨, 막, 저거 당하고 되게 재밌겠다. 막. 그러면 애들이 이제는 이거가 제일 좋지만 아니면 이 던져주는 거라도 뭐라도 받고 싶게끔 만들어주면 이제부터는 이건 꽂고 다니기 이거 완전 권력이라니까요. 천단 한 4명만 줘요. 한 50명 들어왔는데 한 4명만 줘. 너 운동 1시간 내내 하면서. 그럼 걔네들은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한테 집에 가서 저 이거 캠프인데 갈래요? 가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가야 돼요. 제가 특별히 간택받은 거, 선택받은 거 가야 돼요. 저 어머니 이거 꼭 가야 돼요. 근데 저 가면서 너는 갈 수 있어. 야, 우리 부에 너만 맞는 거야. 완전 좋다. 캠프 가서 사고 잡는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 그 다음 배 또 줘. 그 다음 배 또 줘. 그 다음 날에 또 줘. 며칠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한 일주일은 버티는 거 그냥. 나눠주고.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안 받은 애들 있죠. 걔네만 사무실 불러요. 안 받은 사람! 끝나고 사무실 들어와. 사무실 불러 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누가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10명 정도는 남겨놓고 사무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줬어. 왜? 넌 꼭 가야 되니까. 넌 꼭 가야 돼. 내가 제일 이뻐하는 거 알아 몰라? 몰랐는데도 그 순간 안 거지. 그 순간 관장님 나 이뻐했구나. 너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러면 특별히 가야 돼. 너는 꼭 가야 되는 거야. 알지? 넌 맨 앞자리에서 가서 딱 깃발 들고 가야 돼. 알지? 그러면 걔는 이제 딱 엄마 내가 깃발 들고 가야 돼. 제가 간원이 120명일 때 캠프를 가면 110명이 갑니다. 우리는 그거 애들 무슨 파티하거나 뭐 했을 때 우리 파주 도장 본관이 우리 박완계 관장님 하고 있는 도장이 400평 정도 돼요. 26m 옆으로 10m 이게 일수련장만. 이수련장 따로 있고 축구장도 따로 있어요. 일수련장에만 그냥 당일치기 행사만 해도 200~300명씩 옵니다. 당일치기 행사만 해도. 왜 그렇게 올까요?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관장님이든 사모님이든 뭘 하기 전에 항상 뭘 해라?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대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눈빛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면 눈빛이 된다는 거예요. 눈빛이 뭐냐면 이제부터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아이가 왔어요. 도장이 딱 들어왔어요. 관장님 딱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딱 들어왔어요. 짜증 엄청나. 엄마가 지금 전화 와서 막 햇빛 깎아달래. 막 미치겠어. 이러고 막 있는데 애가 딱 들어왔어. 태권 조용히 해! 들어가! 태권. 그 다음부터 얘는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하고 들어갈 거 아니면 이렇게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장님 이 눈빛만 해주는 거예요. 딱 훈계가 많이 딱 들어왔다. 우리 훈계 관장님 딱 들어왔어요. 우리 이 훈계 그렇게 이뻐하지 않아 솔직히. 딱 들어 사무실 딱 들어왔어. 훈계야 이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눈빛 한 번이에요. 이거예요. 엄청 반갑다고. 엄청 반갑. 제가 이번 10월달 공문에 쓴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되게 업무에 많고 아빠 우리 관장님이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가족 역할도 해야 되고 사범의 업무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도장이 들어오면 관장님이 이렇게 보면서 오는 애들이 있다고. 그 하루 동안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눈에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답한다고 제가 이번 공문에 썼어요. 우리는 똑같은 교육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 한 번이면 얘가 이 도장이 너무 즐거운 곳이 돼요. 너무 좋은 곳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이쁨 받고 있는 곳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지. 똑바로 앉아! 자세 비뚤어지기만 해봐! 죽여버리라니까! 이런 표정이 있는 사람과 있는 공간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태권도 관장님은 다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아직도 어두워요.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갖고 있어. 아주 그냥 힘들어 죽을라고. 5시 끝내기로 했는데 개새끼 5시 넘었어 지금. 언제 끝낼 거야. 나는 앞에서 빨리 끝낸다. 빨리. 더 그래. 제가 빨리 끝낼까요? 좀 더 해도 됩니까? 네. 재밌으십니까? 네. 재밌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중에는 크게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눈빛. 근데 이 눈빛만 되면 되느냐? 표현도 해야 된다는 거. 표현. 아까 생각이 바뀌었죠. 내 애들은 못하면 내가 미안한 거예요. 내가 못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었으면 애들이 이 표정이 저절로 나와요. 이 눈빛이 나오고 그 다음 표현이 나오죠. 야! 제가 뭐 참고로 있지만 경영에도 접목시킨다면 도장의 사모님 관장님하고 학부모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장은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체계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우리 도장 보내면 옛날에 이렇게 개차반이었던 애가 이렇게 반듯해집니다를 야 너 들어와봐. 나 옛날 했던 거 해봐. 왜요? 지금 태권도 단지 3개월째 어떻게 됐어? 왜요? 자 1년 됐을 때 어떻게 됐어?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부모가 그렇구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옆에 장난감 주고 선물 주고 막 하는 것과 뭔가 다르다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담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대. 저희 도장은요 하는데 물 딱 열고 들어와. 태권 관장님 사랑합니다. 오 개똥아. 푹 따라서 확 안겨. 딱 와서 팍 이 자식들. 그래. 들어가서 똑바로 앉아 있어. 안 앉았으면 죽여버려. 자 얘기하면 애가 들어가요. 부모님이 딱 그걸 모습 보는 순간 어때요? 이 도장 관장님이 애들 진짜 이뻐하는구나.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는구나. 말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대화로 하기 때문에 몽둥이가 없어져요. 계속 칭찬하죠. 칭찬에 대해서 아까 발차기 잘한다 이런 칭찬이 아니죠. 이 사람의 노력과 의도에 대한 생각에 대한 마음에 대한 칭찬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칭찬은 구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칭찬 중에 제일 잠깐 얘기하면 주먹질 잘했어? 와 기분 좋아요. 잘했다니까. 주먹질 잘했어? 좋아요. 주먹질 잘했어? 잘했어. 주먹질 잘했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다 잘했대. 잘한다는 그때부터 칭찬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야 너 어떻게 7살이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자세로 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야 주먹질 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까? 너 진짜 노력하고 있네? 이거는 한계가 없죠. 이런 대화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가 야 도둑놈 새끼야 왜 내 핸드폰 가져가? 라는 이야기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목숨 바치고 있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는 사모님들하는 관장님들도 오늘 이렇게 딱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맞다 이런 방법에 대해 생각이 드시죠. 근데 실제로 해보려면 저도 2달 정도 지나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약간 건방진 얘기지만 태권도 관장님 중에서 책 제일 많이 읽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월급에 타면 10%씩 무조건 책 샀습니다. 왜냐면 애들한테 해줄 얘기가 없어. 맨날 똑같아.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 같고. 또 다른 소재를 찾아야 돼서 책을 보기 시작해서 사범 때 한 2년부터는 너무 무서웠어요. 애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많이 그때는 되지 않았거든요. 서점 가서 10%씩 샀어요. 그럼 얼마치씩 산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다른 사람 한 달 월급치 산 거예요. 그때 보통 70만 원씩 받았거든요, 월급을. 사범 월급이. 엄청나게 책 샀어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냐? 아니요. 왜 못하냐면 이걸 책 중에 내일 교육할 것만 찾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앞에 생기니까. 자꾸 오케이 그럼 그것만 밑줄 치고 적으면 넘기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책을 봤어요.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박사과정 하면서도 계속 책 읽고 막 하는 게 그때 습관이 좀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책 읽고 막 해서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저는 도장을 여러 개 하니까 똑같은 교육을 해야 되고 제 이름을 똑같이 도장을 내서 다 했는데 학부모가 한 명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멘토는 좀 달라요. 교육이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태권 도장은 밑으로 사각백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누가 가르쳐요? 지도자가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지도자가 안 바뀌니까는 어떤 걸 알려줘도 지도자는 똑같이 하는 거야. 작다리면서 야 똑바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 우리 사범들도. 그래서 교육이 통일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려주긴 하지만 좀 더 나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장을 하니까 똑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영상으로입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이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이 영상을 제가 이따 드릴 거예요. 다.
한번 똑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보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공은 남중진 박사님입니다. 자동 플레이가 되는데 됐다. 잠시만요. 엄마는 봉투를 들고 말이야. 아이는 자전거를 타면서 차는 거야. 아유, 민자. 근데 옆에 엄마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갑자기 이놈이 아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뚝하고 끊어진 게 뭐야? 엄마가 그냥 그 아이를 기세 속도로 달려가서 그 손으로 바퀴를 잡았지. 아유, 엄마는 손이 다 다치고. 아이는 무릎이 약간 까졌는데도 아이가 아플까봐 엄마는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이, 아유, 이 아이비가 눈떠도 못 봤어요. 아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됐거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 근데 그 중에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하는 건 너네 엄마와 너네 부모님. 근데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면 그만큼 세상에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것만큼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할아버지 마음 알겠니? 네, 할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태권이가 될게요. 엄마 아빠가 이따가 집에 오시면 몸과 마음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꼭 안마해 드릴 거예요. 시간에. 아유, 역시. 아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고 나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을 하는 건 누구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다 얘기해 주시지. 그걸 부모님 가서 안아드려. 오늘 그럼 도장에서 운동 배운 애가 운동만 할 줄 알았더니 도장에서 안아줘. 너 왜 그래? 오늘 도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도장에서 그냥 운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네 라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부터 출발이 뭐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교육이 되게 하잖아요. 교육은 원래 눈에 보입니까? 교육은 눈에 안 보입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그랬죠. 100년을 내다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솔직히 교육자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왜 사기꾼이냐면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애 이렇게 변할 겁니다. 보여요? 확신할 수 있어요? 신념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신념이라는 거. 근데 신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게 신념이에요. 가장 큰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뭐냐면 보고 싶은 걸 보게 만들어진 거죠. 마지막에는 보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육도 안 보이는 걸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걸 눈에 좀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 교육하는 게 벌써 우리가 몇 년입니까? 박사님 제가 기억하는 96년도에 성공사례 처음으로 박사님 하셨죠. 그럼 20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든 게 20년 됐어요. 체육이 이 교육을 되게 많이 앞섰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이 사람 교육하는 건 가지도 못했습니다. 인문적 체육 수업이라 그래서 기금 막 바뀌려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배워요. 2017년도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인문적 체육 수업이라고. 옛날에는 농구, 축구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제목이 다릅니다. 농구, 축구가 아니고 협동심의 농구. 자립심, 뭐 단체의 협력, 뭐 축구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인간이 가져야 될 걸로 교육 과정이 이제 2017년도부터 바뀌어요. 태권도가 엄청 많이 앞서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박사님이 처음 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태권도의 90% 이상은 그냥 운동만 하고 있어요. 이 좋은 교육을 만들어 줬는데도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올바른 것으로 만드는 방향에 대한 교육이 정말 앞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좀 눈에 보여지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 내용까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좀 더 세련되죠.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해야 되고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까지 하면 돼요. 10분. 저희는 수련 내용이 그냥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수련 내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 남동님 회장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줄넘기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수업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보여지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사범님이 가르쳐줬던 걸 영상이 해요. 대신 사범님도 에너지를 좀 덜 쓰죠. 대신 뭐 하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시간 대신 잡아주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해주고 에너지 주는 거예요. 눈 마주쳐주는 거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표정으로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서 하고 수련 프로그램 내용 안에도 다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천적으로 행동을 직접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라는 게 6개월 과정에 매달 하나씩 계속해서 아이들이 붙여갈 수 있게끔 도장에 이렇게 모아서 붙여놔요. 그럼 도장에 이렇게 벽에 한쪽 벽에 이렇게 다 붙여서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교육을 박사님께서는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막 한번 얘기하면 애들이 펑펑펑 울면서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관장님들이 사범님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걸 얘기하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여러 가지 경쟁 요소부터 여러 가지 요소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름 좁혀서 이 뒤에 보면 실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매달마다 다르게.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든 거죠. 좀 더 아이들이 신비롭고 좀 생소하면서도 재밌고 할 수 있게 어떤 로고든지 간판이든지 뭐 차량에 있는 거든지 공문에 있는 거든지 저 로고만 되면
학부모님들이 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